1923년 4월 한 사건으로 인해 세상이 발칵 뒤집힙니다. 관공서를 폭파하고 일본 고위관리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발각된 겁니다. 사건의 주동자는 의열단이었습니다. 1919년 창설된 의열단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식민지 수탈의 대명사인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본의皇군까지 연이어 공격을 받자 일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열단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밀양경찰서 폭탄 사건으로 인해서입니다. 중심 인물로 지목된 이가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이었죠. 의열단의 목표는 무장투쟁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의열단의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의열단에는 5파괴 7가살이라는 원칙이 있었죠. 일제의 핵심 세력뿐 아니라 일제에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혁명의 주체는 민중이 돼야 되고, 그 민중이 할 수 있는 길은 무슨 폭력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그 의열단에서는 그 폭력을 행사하되 방법론적으로 주요 인사의 어떤 암살, 그 다음에 주요 건물의 파괴, 이런 걸 통해서 그 자기들의 독립의 어떤 그 의사를 밝히는 그런 행태를 취한 거죠. 1923년 1월 김원봉은 난제 신처와 의논해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합니다. 폭력이 독립을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밝힌 이 선언문은 애국 청년들을 항일 전선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휴수하여 부절하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삭지 못하는 미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의열단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의열단 단장 김원봉의 부인 박차정 의사입니다. 20살의 나이에 의열단에 들어간 박차정은 김원봉과 함께 무장독립단체인 조선의용대를 이끌었습니다. 의용대는 조선민족 해방의 선봉대로서 천백만 자기의 동포를 환기해서 조선민족 해방을 쟁취하자는 것이요, 우리는 이 동아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를 완전히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의 형제들 힘진히 악수합시다. 이때 박차정은 조선의용대의 부녀복무단장을 맡았습니다. 남자대원 못지않게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던 부녀복무단. 이들은 각종 선전과 첩보 활동으로 일본군을 교란시키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자의 몸으로 직접 총을 들고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하이! 서두릅시다. 저깁니다. 놓치지 마라. 박동지! 박동지! 그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진정한 여전사였습니다. 동래구 칠산동
박차정 의사의 생가입니다. 지난 2005년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죠. 박차정 의사는 이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독립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여기서 쭉 젊으시 보내시고 계시다가 이제 중국 서울 가시고 중국으로 망명 가시게 마지막 집이죠 여기. 예. 박차정이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된 데는 집안의 영향이 큽니다. 아버지 박용환은 일제의 무단 정치에 비분강개하여 자결을 했습니다. 어머니 김맹현은 독립운동가 김두봉, 박일형과 사촌지간이었죠.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박차정의 오빠들 역시 독립운동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그 할아버님 상자 열자님도 실제로 한일합방 당시 이후에 자결하신 분이고 형제분이신 세 남매도 대부분 다 독립운동가 어느 분이 하신 겁니까? 저희 선칠인신 문자 희자 맨 맏아들이시죠. 그 다음에 문자 호자 숙부님 독립은 어일당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박차정 여사님 고모님 이제 독립운동 하셨죠. 박차정의 항일 의식은 동네 일신여학교에 입학하면서 더욱 강해집니다. 당시 일신여학교는 부산 항일 여성운동의 중심축이었죠. 박차정은 이곳에서 항일 학생운동에 앞장섭니다.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던 박차정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은 할머니 분장이었습니다. 어떤 너? 못 알아보겠지? 그래도 안 되겠다. 내랑 같이 가자. 어이, 방문아. 자네 지금 어디 가나? 우리 할머니가 몸이 아파가 지가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자네 집에 할머니도 있었나? 예. 박차정은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동맹 휴학을 이끌었습니다. 모레부터 스트라이크인 거 알지? 단디 기억해라. 내 나라 땅에서 내 나라랑 역사랑 말을 못 배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지금 이 교육이 너의 키우는 교육 아니면 뭐고? 요구 좋고 들어줄 때까지 무조건 휴학하는 거다. 박차정의 항일 의식은 교지 일신에 실린 자전적 소설 철야에 잘 드러납니다. 이 소설은 배고픈 겨울밤을 지새우는 고아 남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박차정은 우리 민족의 가난이 일제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박차정 의사가 전국적으로 활동 무대를 넓힌 것은 항일 여성운동 단체인 근우회의 간부가 되면서부터입니다. 근우회에 대한 일본의 탄압은 심했습니다. 근우회 간부들의 집을 수색하고 이미 병보석으로 석방된 박차정을 다시 검거해 강도 높은 신문을 했습니다.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박차정. 어느 날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둘째 오빠 박문호가 보낸 사람이 찾아옵니다.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심하게 고문받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습니까? 그보다 작은 오빠야 어째 지냅니까? 알다시피 박문호 동지는 일단 단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 순산에 잡혔다는 소식 듣고 자나깨 나 동생 걱정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박문호 동지가 그쪽 중국으로 모셔오랍니다. 같이 독립운동하자고요. 제가 중국에 그것도 우열단을 예? 조선 선생님이 얼굴 알려지가 양손 양발이 묶인 젖이 아닙니까? 일본 감시가 돌아 중국에서 조국을 위해 힘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다음 날 여관을 몰래 빠져나온 박차정은 중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제 동생입니다. 김원봉이라고 의열단에 들어온 걸 환영합니다. 박차정입니다. 조선에 있을 때 단장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장님은 전설입니다. 박차정 동지, 뭐합니까? 고향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노신 선생께서 쓴 그 책 나도 좋아. 희망이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에 난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박차정 동지도 그 구절을 알고 있구려. 난 그 말을 들으면 노신 선생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같소. 독립의 길은 멀고도 외롭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길을 걷는다면 독립은 어느새 코앞에 와 있을 것이라 믿소. 독립이라는 목표와 문학이라는 관심사 때문이었을까요?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1932년 이들 부부는 난징으로 활동 무대를 옮깁니다. 이곳에서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를 세우죠. 당시 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매일 8시간 이상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엘리트 대원을 양성했습니다. 학생들은 이후 조선의용대의 핵심 대원들이 되죠. 일제가 남긴 기록을 보면은 군사학교의 설립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일본의 고위 간부를 암살하고 주요 기관을 파괴해 일본 제국을 타도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이들에게 일본의 기밀을 팔겠다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텐진의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어떻게 된 게 비 한 방울 안 뿌리는 게 하늘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시와라 참모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의열단이 북경을 떠난다는 말이 있던데 어디로 옮기나요? 제가 비밀단체의 거처를 묻는 어리석은 질문을 했군요. 시간이 없어. 본론으로 들어가죠. 김원봉 단장한테 걸린 현상금이 100만 원이라죠? 그 돈이면 3대가 호의호식하면서 살겠군요.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요? 이쯤에서 순순히 김원봉 단장의 위치를 알리는 게 어때요?
박문호, 어딜 급히 가시나? 나랑 같이 서해 가서 긴긴 밤 오열달에 대해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보지. 같은 민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오? 조국이 민족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애국심이라도 기대한 겁니까? 어이! 이대로 나가면 우리 모두 죽어먹습니다. 박차정 동지가 살아야 박문호 동지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일본 경찰에 잡힌 오빠를 보고 박차정은 더욱 열렬한 투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네, 일본 놈들이랑 민족을 배반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깁니다. 내 손으로 반드시 처단할 기라에.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제3국의 무장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당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작전 활동을 펼쳤는데 조선의용대는 중국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대원들은 중국군과 의사소통이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유창한 일본어로 선전문을 써서 살포하고 적진을 교란시키는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한중연합을 통해 중일전쟁의 승리와 나아가 조선의 독립을 꿈꿨죠. 이러한 노력은 박차정이 작성한 대일 선전용 방송 원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녀는 일본 민중들이 혁명을 일으켜 일본 군벌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여성 문제에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여성들의 의식을 깨우는 것이 독립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죠. 중국 충칭시 박차정 의사가 마지막 보금자리를 꾸린 곳입니다. 콜련산 전투에서 입은 총상은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렇게 이국 땅에서 고단한 삶을 마감한 박차정 의사. 그때 그녀의 나이 34세였습니다. 광복이 되자 김원봉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손에는 박차정 의사의 유골과 그녀가 입었던 피 묻은 군복이 있었습니다. 김원봉은 자신의 고향인 밀양에 그녀의 유골을 고이 안장합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꾼 이들은 무장투쟁론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조직적으로 가장 열렬하게 일체의 타협 없이 불꽃처럼 인생을 살다간 이들. 그 중심엔 박차정이 있었습니다.